서울 강남 한복판에 자리 잡은 대저택은 그날 아침부터 유난히 분주했다. 재계 3세 강민우의 결혼식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뉴스에서는 올해 가장 주목받는 혼사라며 연일 보도했고, 초대받은 인물들 대부분은 정치, 재계, 연예계 인사들이었다. 그날 아침 집안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직원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다. 플래너, 조명, 의상, 메이크업, 그리고 경호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나둘씩 입장하며 마지막 점검을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그 화려함 속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다.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는 중년의 아주머니. 새벽부터 조용히 입장해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며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비우는 그녀는 단지 청소 아줌마일 뿐이었다. 김순자, 올해 62, 30년 가까이 다양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오며 아들을 홀로 키워낸 어머니였다. 이른 새벽에도, 눈 오는 날에도, 손가락이 얼어붙을 때에도 청소를 쉬지 않았던 그녀는 그날도 예외가 아니었다. 거대한 저택의 청소 일정은 기존 관리인이 아닌 외주 용역업체를 통해 조달된 임시 인력에게 맡겨졌다. 바로 그 이후로 누구도 그녀가 누구인지, 왜 그 자리에 있는지 의문을 품지 않았다. 강민우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수성가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실제로 그는 노력형 인재였다. 어린 시절 서울 외곽의 작은 반지하에서 자랐고, 고등학생 때부터 장학금을 놓치지 않기 위해 밤마다 편의점에서 일했다. 대학 시절 창업한 앱이 대박을 터뜨린 이후 그는 스타트 업계에서 전설로 남았고, 지금은 시가총액 수조 원을 웃도는 IT 기업의 CEO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다. 그의 어머니는 그 어떤 자리에서도 공개된 적이 없으며 단 한 번도 공식 석상에 등장한 적이 없다. 강민우는 이를 철저히 지켰다. 어머니의 요청이었다. 그녀는 아들의 삶의 그림자가 되기를 원했고, 아들이 스스로 빛나는 존재로 자립하길 바랐다. 결혼식은 사실상 정략 결혼에 가까웠다. 상대는 윤하경, 대성건설의 유 회장의 외동딸로 유학파 출신이며 화려한 외모와 세련된 언변으로 상류층에서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는 인물이었다.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는 자연스러운 만남이라 홍보되었지만 재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온 결함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무엇보다 윤하경은 결혼을 인생의 또 다른 무대라고 여겼다. 인스타그램과 매거진 커버에 익숙한 그녀는 이번 결혼식조차도 하나의 브랜드 연출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결혼식을 하루 앞둔 리허설 당일 윤하경은 예정보다 일찍 도착했다. 그녀는 대저택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매니저와 스타일리스트에게 지시를 쏟아내며 빠르게 동선을 점검했다. 집안의 분위기는 이미 그녀의 존재만으로 바뀌었다. 누군가는 무의식 중에 숨을 죽였고, 누군가는 그녀의 표정을 살피며 다음 지시를 기다렸다. 그녀는 거실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며 2층으로 향하는 복도를 지나던 중 계단 아래쪽에서 노란 고무장갑을 낀 채 바닥을 닦고 있는 아주머니를 보았다. 윤하경의 눈빛은 단번에 싸늘해졌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왜 이런 사람이 아직도 청소를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이 집은 그녀가 곧 살게 될 공간이며 이 결혼은 그녀가 만드는 브랜드 이미지의 일부였다. 그런데 그런 이미지 속에 불쾌한 요소가 나타났다고 느끼는 순간 그녀는 감정적으로 반응했다. 그녀는 주변에 누가 있건 신경 쓰지 않았다. 청소부가 바닥을 마무리하지 못했던 이유만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그녀를 다그쳤다. 그리고 감정이 격해지자 갑자기 언성이 높아졌고, 결국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떨어뜨리며 아찔한 순간이 연출되었다. 누군가는 멀찍이 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복도 너머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바로 강민우였다. 그는 계획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와 리허설을 확인하려던 참이었다. 그가 계단을 내려오던 중 윤하경의 언성이 들려왔다. 순간 그는 시선을 아래로 돌렸고 마주친 장면에 그는 말을 잃었다. 거실 한복판에서 바닥에 앉아있는 중년 여성. 그녀는 다름 아닌 자신의 어머니 김순자였다.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멈춰서 있었다. 기억 속에서 어머니는 언제나 조용했다. 힘들다고 한 적도 없었고 아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한 적도 없었다.
초등학교 입학식에 유일하게 한 번 함께 간 이후 단 한 번도 공개된 자리에 서지 않았던 그녀는 그날 자신도 모르게 아들의 결혼 리허설 현장에, 그것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존재하고 있었다. 윤하경은 아직 아무것도 몰랐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도 자신이 한 행동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강민우는 깨달았다. 이것이 단순한 오해나 감정의 충돌이 아니라 가치를 보는 눈이 다르다는 신호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 결혼식 전날의 리허설은 조용히 마무리되지 않았다. 어떤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것은 앞으로의 모든 결정에 영향을 미칠 불씨가 되었다. 윤하경은 아직도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듯 주변을 둘러보았다. 자신이 방금 전에 보인 행동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였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였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이 과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저택의 품격과 자신의 이미지에 해가 될 만한 장면을 미연에 방지했다는 생각이 먼저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언제나 이미지 관리로 가득 차 있었고 모든 상황은 통제 가능하다고 믿었다. 그녀는 평생 상류층 안에서 자랐다. 학창 시절부터 해외 유학, 고급 파티, 브랜드 협찬 촬영, 재벌 자녀 모임까지 일상이 남들과는 달랐다. 그 세계에서는 권위가 사람을 규정했고 직업과 배경이 인격의 척도가 되었다. 윤하경은 어릴 때부터 그런 질서 안에서 경쟁하며 인정받아왔다. 그런 그녀에게 청소부는 말 그대로 배경에 불과했다. 인사할 필요도 존중할 이유도 없는 존재였다. 그날 윤하경은 리허설에 맞춰 여러 가지 동선을 점검하던 중 계단 밑에 앉아있던 김순자를 발견했다. 눈에 거슬렸다. 이미 수차례 공간이 정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청소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겐 불편하게 다가왔다. 특히나 촬영팀이 리허설 모습을 일부 담기 위해 준비 중이던 상황에서 화면에 우연히 노년 여성이 잡히는 건 그녀가 가장 꺼려하는 일이었다. SNS에서의 반응 하나, 온라인 커뮤니티의 평 하나가 곧 브랜드와 연결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짜증을 감추지 않은 채 가까이 다가갔다. 그녀의 언성은 점점 높아졌고 모든 스태프들이 그녀의 표정을 살피며 침묵했다.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강민우의 어머니인 줄은커녕 그저 또 다른 일용직 인력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윤하경의 태도는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이기까지 했다. 김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바닥을 닦았다. 그런 장면은 그곳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익숙했다. 소리 없이 일하고 소리 없이 사라지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하경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자신이 그 위에 있는 존재라 믿었다. 리허설이 끝난 후 윤하경은 메이크업 팀과 함께 드레스를 다시 입어보며 조명 테스트를 진행했다. 그녀는 아까의 일이 아무 일도 아니었다는 듯 행동했다. 그러나 그녀를 지켜보는 일부 스태프들 사이에서는 작지만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방금 전 있었던 상황을 모두 목격했기 때문이다. 누구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감정은 분명히 남아있었다. 그 무렵 강민우는 어머니와 따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그는 이미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낼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는 윤하경이 여전히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이 놓쳤던 많은 것들을 떠올렸다. 그동안 왜 어머니를 숨겼는지, 왜 이 결혼이 자연스럽지 않은지를 자문했다. 하지만 윤하경은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오히려 강민우에게 다가와 웨딩사진 포즈를 함께 맞추자고 제안했고 기자들과의 인터뷰 응답도 미리 준비해오자며 서류를 내밀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기획하고 계산하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를 향한 태도 역시 그녀에겐 별것 아닌 해프닝일 뿐이었다. 그건 단지 하루하루 반복되는 스케줄 속에 끼어든 작은 방해 요소라고 여겨졌다. 그날 저녁 윤하경은 아버지 유 회장과 통화를 하며 결혼 후 브랜드와 콜라보 계약건에 대해 논의했다. 유 회장은 이미 여러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염두에 두고 있었고 강민우의 기업은 그 교두보 중 하나였다. 그는 딸에게 거듭 강조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실익을 생각하라고. 윤하경은 그 말을 새겨듣는 타입이었다. 그녀에게 결혼은 감정이 아닌 전략이었다. 하지만 강민우는 달랐다.
그의 세계는 숫자와 기술 그리고 시장 논리가 중심이었지만 인강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가치였다. 특히 어머니는 그의 삶 전부였다. 그네의 손끝에서 시작된 인생, 그 희생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날의 장면은 단순한 충돌로 끝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결혼식 본식 몇 시간 전, 윤하경은 메이크업 아티스트에게 의상을 다시 점검시키며 사진 촬영 순서를 확인했다. 그녀는 여전히 평소처럼 완벽한 흐름을 그리며 움직였다. 이미 포털 사이트 메인에는 강민우, 윤하경 결혼식 생중계가 예고되고 있었고 SNS에는 하객 인증샷이 속속 올라오고 있었다. 모두가 기대하는 꿈의 결혼식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결혼식이 시작되기도 전에 가장 중요한 선택이 이미 강민우의 마음속에서 내려졌다는 것을. 그는 리허설 이후 단 한 번도 윤하경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았다. 그녀가 말할 때 고개를 끄덕였고 손을 내밀면 응했지만 눈빛은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따뜻하지 않았다. 김순자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식당 한쪽에서 준비된 도시락을 조용히 먹었고 누가 다가와도 미소만 지었다. 그녀는 자신이 해고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지만 걱정하지 않았다. 아들이 무엇을 결정하든 그녀는 개입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늘 그랬다. 그저 옆에서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다. 그러나 윤하경은 아무것도 모른 채 스튜디오에서 마지막 헤어 손질을 받고 있었다. 그날이 인생 최고의 날이 될 것이라고 믿으며 그녀는 자신이 만들어온 완벽한 서사에 조금의 흠도 생기지 않기를 바랐다. 그녀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 그 서사가 단 한 사람으로 인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이 무시하고 비하했던 그 늙은 여성, 그리고 그 여성은 바로 강민우의 어머니였다. 결혼식 본식이 시작되기 전 대저택안은 극도의 긴장과 흥분이 교차하고 있었다. 플래너들은 무전기를 손에 쥐고 하객 입장 동선을 체크했고 경호팀은 정문 앞에서 하객 명단을 다시 확인하며 언론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었다. 강민우는 드레스룸에 혼자 앉아 있었다. 손에 들려있던 핸드폰은 몇 번이고 울렸지만 그는 끝내 받지 않았다. 발신자는 윤하경이었다. 그는 이미 전날 밤 결정을 내리고도 아직 단 한 사람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는 그날을 인생의 전환점으로 여겼다. 가족을 이루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출발점. 그러나 리허설 당시 목격한 광경은 그 모든 계획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그는 윤하경이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았다. 무심함이 아니라 모욕이었다. 실수가 아니라 판단이었다. 그녀는 선택한 것이었다.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를 무시하고 그 상처에 대해 사과조차 하지 않는 사람을 그는 옆에 둘 수 없었다. 결혼식장 한켠에서는 하객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재계 인사, 연예계 유명인, 정치권 인물까지 모두 도착했으며 일부 방송국 카메라는 행사 장면을 담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대성건설 유 회장은 하객들에게 인사를 돌며 딸의 결혼에 대해 자랑스럽게 설명하고 있었다. 아무도 사전에 어떤 이상 기류를 감지하지 못했다. 모든 게 완벽하게 짜인 각본처럼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윤하경은 대기실에서 마지막 메이크업을 받으며 거울을 응시하고 있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만족한 듯 입꼬리를 올렸고 드레스핏도 완벽했다. 그녀는 강민우가 아직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에도 큰 동요 없이 예민하겠지라고 생각했다. 그녀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수많은 카메라와 사람들 앞에서 이상적인 신부로 보이는 것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웨딩 플래너가 조심스럽게 그녀를 찾았다. 강민우가 결혼식 입장을 거부했다는 말은 하지 못했다. 대신 신랑 측에서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다며 시간을 조금 늦춰야 한다고만 전했다. 윤하경은 의아해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런 일쯤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플래너는 이미 강민우에게서 직접 들은 말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지금 결혼식을 진행하지 않겠다. 나는 어머니를 모욕한 사람과 한 가정을 꾸릴 수 없다. 그 말은 너무 단호했고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었다.
플래너는 해당 내용을 유 회장 측에도 바로 알릴 수 없었다. 정보가 공개되는 순간 현장은 통제 불가능해질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드디어 입장 시간이 다가왔고 음악이 울렸다. 그러나 신랑 측 입장 순서가 시작되지 않았다. 10초, 20초, 그리고 1분 모두가 웅성이기 시작했다. 무대 위 사회자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다며 시간을 벌었다. 유 회장은 얼굴이 굳기 시작했고 일부 하객들은 벌써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그 순간 강민유가 입장 문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혼자였다. 그는 턱시도를 입었지만 표정은 결혼식의 그것과는 달랐다. 그는 단상 앞으로 걸어갔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단 한 문장만을 말했다. 오늘 결혼은 없습니다. 순식간에 장내가 술렁였다. 누군가는 탄식을 내뱉었고 누군가는 이해하지 못한 채 바라봤다. 하지만 가장 충격을 받은 이는 윤하경이었다. 그녀는 말을 잃었다. 스태프가 그녀에게 다가와 속삭였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인지 믿기 어려웠다. 강민우는 이어서 말했다.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평생을 함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낮춰본 사람을 제 아내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제야 일부 하객들은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결혼식 전날 리허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그의 말은 설명 이상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뒤늦게 유 회장이 무대로 향했다. 그는 딸을 바라보며 당장 철회하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강민우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을 모두 앞에서 선언했다. 그 어떤 권력이나 자본도 그의 판단을 바꿀 수 없었다. 그는 어머니 김순자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대기석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모든 이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전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존재가 그 순간 모든 중심에 있었다. 윤하경은 마침내 움직였다. 드레스를 끌고 무대 뒤편으로 사라졌다. 눈물도 없었다. 자존심이 무너졌고 계산된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그녀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퇴장한 것은 그 자체로 그녀가 느낀 충격의 크기를 말해주고 있었다. 결혼식은 공식적으로 취소되었다. 기자들은 즉시 기사를 송출했고 강민우 결혼 파탄이라는 제목이 포털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다. 다양한 추측과 루머가 돌았고 유 회장은 성명을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그러나 강민우는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어머니와 함께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뉘었다. 어떤 이들은 그의 행동을 무책임하다고 비난했고 어떤 이들은 지금 시대에 보기 드문 효자라고 칭찬했다. 하지만 그는 어느 쪽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단지 한 사람을 지켰다. 그의 어머니, 그리고 자신의 양심. 모든 것이 끝난 후 김순자는 아들에게 조용히 말했다. 엄마는 괜찮다. 그러나 강민우는 알고 있었다. 그날 일어난 일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에 남아있는 차별과 오만, 무지에 대한 작은 저항이기도 하다는 것을. 그는 비난받을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했다. 그 선택은 이제 되돌릴 수 없었다. 하지만 후회도 없었다. 그날 그는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그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김순자는 젊은 시절부터 늘 눈에 띄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고졸학력에 변변한 경력 하나 없이 아들을 홀로 키우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일은 정해져 있었다. 새벽 시장 배달, 학교 급식 조리보조, 병원 청소, 요양원 식기세척까지. 그녀는 어떤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았다. 시간당 최저임금에 맞춰 몸을 움직였고 한 달을 채우기 위해 2중, 3중으로 스케줄을 겹쳐넣는 것도 흔한 일이었다. 주변 사람들 누구도 그녀를 기억하지 않았고 그녀는 기억되지 않기를 원했다. 그녀에게 인생에서 단 하나의 이유는 아들이었다. 강민우는 어린 시절부터 말이 없고 조용한 아이였다. 학원에 갈 형편도 안 되었고 급식비가 밀려 교실 뒤편에서 도시락도 없이 앉아있는 날이 많았다. 김순자는 그런 아들을 위해 밤을 새워가며 도시락을 쌌고 교복을 얻어다 수선해서 입혔다.
누구보다 부끄러움을 잘 타던 아들이 어느 날 말없이 성적표를 내밀었을 때 그녀는 그날 하루 종일 식당 뒤편에서 울었다. 그녀는 늘 조심스러웠다. 학부모 모임에도 가지 않았고 졸업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주변 엄마들과 어울릴 형편이 안 됐고 누군가와 비교될 일이 생기는 것이 싫었다. 그저 아들이 자기 몫을 묵묵히 해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런 그녀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민우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였다. 등록금은커녕 입학금조차 마련할 길이 없었다. 그녀는 그날 바로 병원 청소 일자리를 알아보았고 야간 근무를 추가로 시작했다. 잠을 잘 시간도 쉴 틈도 없었지만 아들이 세상과 싸워나갈 준비를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좋겠다. 강민우는 그런 어머니에게 단 한 번도 불만을 말한 적이 없었다. 그는 조용히 공부했고 장학금을 받았고 대학에서도 일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했다. 김순자는 그를 자랑스러워했지만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래서 민우가 스타트업으로 성공하고 언론 인터뷰를 요청받았을 때도 그녀는 단호히 말했다. 엄마 얘기는 하지 마. 민우는 그 말을 평생 지켰다. 그는 단 한 번도 어머니를 외부에 드러낸 적이 없었다. 회사 창립 기념 행사에도 시상식에도 인터뷰에서도 그의 가족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강민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나 결혼하려고 해. 김순자는 잠시 멈칫했지만 바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아들의 삶에 새 사람이 들어온다는 건 기쁜 일이었다. 그녀는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었다. 아들이 선택했다면 존중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민우는 어머니가 걱정할까다 윤하경에 대한 모든 배경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녀가 어떤 집안 출신인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위축될까봐, 불필요한 부담을 느낄까봐 그는 모든 걸 혼자 감당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 김순자는 가능한 한 아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으려 했다. 초대 손님 명단에도 자신의 이름을 넣지 않았고 식장 좌석도 마련하지 말라고 했다. 민호는 끝까지 어머니를 앞줄에 앉히고 싶어 했지만 그녀는 단호했다. 나는 뒷자리에서 조용히 볼게. 그게 엄마한텐 제일 편해. 그 말에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결혼식 전날 김순자는 저택의 청소 인력 명단 아래 이름을 올렸다. 그녀는 일부러 그렇게 했다. 외부 용역업체에 직접 연락해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단기 계약을 맺었다. 그녀는 아들의 결혼식 장소를 직접 청소하고 싶었다. 그저 마음을 담아 구석구석을 정리하고 마음을 담아 바닥을 닦으며 아들의 새로운 축복을 축복하고 싶었다. 그건 그녀만의 방식이었다. 하지만 윤하경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은 한 번도 제대로 마주한 적이 없었고 민호는 어머니를 윤하경에게 소개하지 않았다. 김순자는 자신이 그저 청소부로 여겨지는 상황에 대해 아무런 불만도 없었다. 오히려 그게 편했다. 하지만 그녀는 상상하지 못했다.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모욕의 대상이 될 줄은. 그날 계단못에서 무릎 꿇고 바닥을 닦고 있던 그녀에게 다가온 윤하경의 날선 목소리는 단순한 항의가 아니었다. 그건 권력의 언어였고 사회적 위치에서 나오는 무시였다. 그녀는 짧은 순간 당황했지만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시선을 피하고 조용히 물러서려 했다. 하지만 윤하경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주변 스태프들 앞에서 그녀를 공개적으로 비하했다. 김순자는 모욕감보다는 당혹감이 더 컸다. 이 상황이 아들에게 알려지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를 정리하고 물을 쏟은 자국을 닦아냈다. 아무도 그녀에게 다가와 사과하지 않았다. 모두가 눈을 피했다. 그녀는 익숙했다. 그런 시선에, 그런 침묵에. 그날 저녁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민우는 이미 알고 있었다. 플래너를 통해 현장의 상황을 전해 들었고 CCTV를 확인했다. 그는 분노보다 슬픔이 먼저 찾아왔다. 어머니가 그렇게 대우받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무엇보다 그 순간까지 어머니가 자신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그는 단 하루 만에 모든 결정을 내렸다. 그는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결혼은 여기서 끝이다. 그는 선택했다.
사랑이 아닌 존중을, 체면이 아닌 양심을. 그 선택은 앞으로 그가 걸어갈 모든 길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했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모두의 앞에서 결혼을 취소했다. 어머니는 그날의 진실을 안호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기자가 찾아와 물었고 지인들이 연락을 했지만 그녀는 묵묵히 웃으며 답을 피했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아들이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냈다는 그 사실 하나였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결혼식이 파행으로 끝난 다음 날, 강민우는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식 입장도 내지 않았고 언론의 질문에도 침묵했다. 대성건설과의 합작 프로젝트는 즉시 중단되었고 유 회장 측은 모든 계약 철회를 통보하며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수천억 원 규모의 협약이 무산됐고 증권가는 충격에 빠졌다. 강민우가 운영하는 회사의 주가는 그날 오후부터 하락세로 전환되었고 온라인상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한편 윤하경은 외부와의 모든 연락을 끊고 종적을 감췄다. 그녀는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언론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다. 가족과 가까운 지인 몇몇만이 그녀의 상태를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그녀를 위로하지 못했다. 그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한 것이었다. 평생 철저히 준비하고 계산했던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단어 하나, 어머니라는 이름이 모든 질서를 무너뜨렸다. 강민우는 본사로 출근하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주택으로 이동했다. 그 집은 과거 자신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단칸방 바로 옆 골목에 있었다. 그는 모든 회의 일정을 취소하고 언론 보도를 차단했다. 직원들에게도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면 알리겠다는 짧은 메시지만 남겼다. 임원진은 혼란에 빠졌고 일부 투자자들은 압박을 시작했지만 그는 단호했다. 그에겐 지금 어머니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일이 우선이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다. 김순자는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다. 평소처럼 밥을 지었고 반찬을 꺼내고 조용히 밥상을 차렸다. 민우는 그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했다. 마음속 무거운 감정이 너무 커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결국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 미안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할 일 아니야. 짧은 대화였지만 서로의 마음은 이미 전달되고 있었다. 며칠 뒤 회사 내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다. 일부 이사는 민우의 결정을 비판하며 사적인 감정으로 기업의 미래를 흔들었다고 주장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대표가 기업의 정체성과 가치를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라며 그를 지지했다. 내부 분위기는 엇갈렸고 외부 평가는 더 심했다. 포털 사이트에는 강민우 무책임한 CEO인가 시대의 상징인가 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다. 그 와중에도 민우는 한 가지도 후회하지 않았다. 그는 하루에도 수십 통의 연락을 받았지만 모든 제안을 거절했다. 몇몇 대형 방송사는 그에게 단독 인터뷰를 제안했고 출판사에서는 에세이 출간 제안까지 들고 나왔다. 그는 모두 거절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이 일은 이야기로 포장될 성질의 것이 아니었고 관심을 소비하는 방식으로 이용되고 싶지 않았다. 그러던 중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이름 없는 여성 노인이었고 내용은 짧았다. 당신의 결정을 보고 내 아들도 나를 부끄럽지 않게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우는 그 편지를 조용히 접어 서랍에 넣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혼자 눈물을 흘렸다. 복잡한 감정이었다. 분노, 안도, 슬픔, 그리고 해방감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이후 일부 언론은 김순자에 대해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녀가 어떤 인물인지, 어디서 살았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밝혀내려 했다. 하지만 김순자는 모든 취재 요청을 거절했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 서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존재가 다시 민우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랐다. 그래서 그녀는 모든 인터뷰를 피하고 그저 평소처럼 살아가고자 했다. 어느 날 민우는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갔다. 예전엔 어머니가 장을 볼 때면 항상 혼자였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 고개를 숙이곤 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상인 몇몇이 그녀를 알아보았고 조심스레 인사를 건넸다. 어머님,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김순자는 머쓱하게 웃었지만 민우는 그 순간을 잊지 못했다. 그녀가 처음으로 사회로부터 존중받는다는 감정을 느낀 날이었다. 같은 시기 회사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일부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존중 문화를 주제로 한 사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청소, 경비, 배달 인력 등 일용직 직원들을 위한 감사 이벤트가 진행되었고, 회의실 명칭도 기존의 숫자 대신 무명 노동자들의 이름을 딴 공간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외부 언론에 알려졌고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하지만 여전히 민우에 대한 비판은 존재했다. 어떤 이들은 그가 감성에 치우쳐 리더십을 상실했다고 했고, 어떤 이들은 그의 결정이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어리석다고 주장했다. 그 모든 평가에 대해 민우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는 말 대신 행동을 선택했다. 그리고 자신이 지키고 싶은 가치를 묵묵히 실천해 나갔다. 김순자는 여전히 조용히 살고 있었다. 그녀는 언젠가부터 이웃 주민들에게 강 대표 어머니라고 불리기 시작했지만 정작 본인은 여전히 순자 씨라 불리는 것이 더 편했다. 그녀는 유명해지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아들이 바르게 살고 있다는 사실 하나뿐이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녀는 다시는 청소일을 하지 않았다. 강민우가 단호히 말했다. 이제는 엄마가 쉬어야 할 시간이에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번만큼은 아들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아왔기에 이제는 아들이 건넨 휴식을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의 사랑이라고 믿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조용히 그러나 굳건하게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결혼식 취소 이후 첫 공식적인 움직임은 예상보다 빨랐다. 대성건설은 강민우와의 모든 사업 협약을 파기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미 체결된 계약건들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유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사적인 감정으로 기업 신뢰를 훼손한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일부 언론은 이 입장에 동조했고, 경제지와 재계 전문 매체들은 정서적 판단이 기업을 망칠 수 있다는 논조로 기사를 내보냈다. 강민우의 기업은 그날부터 일주일간 주가 하락을 거듭했고, 일부 투자자들은 철회를 통보했다. 하지만 내부의 분위기는 조금 달랐다. 회사 내 직원들 사이에서는 대표의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는 의견이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다. 그동안 대표가 보여줬던 일관된 가치관과 태도,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가족에 대한 책임감은 일부 직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며칠 뒤 인사팀 게시판에는 익명의 직원이 올린 글이 하나 올라왔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대표를 가진 회사를 다니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이 짧은 문장은 빠르게 사내 커뮤니티를 통해 퍼졌고, 많은 이들이 공감의 대표를 남겼다. 그러나 외부 환경은 냉정했다. 투자사 대표들은 연달아 미팅을 요청했고, 기자들은 회사 앞에서 진을 치고 있었다. 광고주들은 향후 계약 진행 여부를 보류하겠다고 통보했고, 브랜드 파트너십 몇 건은 이미 취소되었다. 이 모든 움직임은 민우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더 증폭되었다. 침묵은 때로 오해를 키운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진심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드러난다는 것을. 그는 내신 움직였다. 조용히, 그러나 명확하게. 그는 회사 임원들과 비공개 회의를 열어 향후 구조조정과 전략 방향을 설명했고, 프로젝트 팀에게는 새로운 제품 개발을 가속화하라고 지시했다. 우리는 숫자가 아닌 실매로 가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의 의도는 분명했다. 위기를 단기적 손실로 치부하지 않겠다는 의지였다. 같은 시기 윤하경은 자택에서 사실상 칩거 상태에 들어갔다. 그녀는 언론과의 접촉을 거부했고 주변 인물들과의 연락도 끊었다. 가족 내부에서도 책임 공방이 오갔다. 유 회장은 딸을 감쌌지만 대성건설 내에서는 개인의 이미지 관리가 기업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조심스럽게 나오기 시작했다. 일부 임원은 비공식 회의에서 윤하경의 공개 활동 중단을 요청했고, 이는 곧 유 회장의 독단에 대한 내부 반발로 이어졌다. 그 와중에 한 매체가 리허설 당시의 CCTV 일부 장면을 확보했다. 화면 속에는 윤하경이 중년 여성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지시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그 영상은 단 몇 초 만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기 시작했다. 언론은 이를 두고 상류층의 민낯, 무례함의 끝,
이라는 제목으로 일제히 보도했고 댓글창은 비난으로 가득 찼다. 누리꾼들은 강민우의 결정을 다시 조명했고 그동안의 침묵을 이해한다는 반응이 점차 늘어났다. 영상이 퍼진 다음 날 강민우는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짧은 SNS 게시글이었다. 존중 없는 관계 위에 미래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제 선택은 어머니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의 기준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이 글은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수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며 지지를 표했다. 일부 언론도 보도를 전환해 기업인의 새로운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사설을 실었다. 회사는 천천히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주가는 서서히 반등했고 주요 고객사들과의 관계도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 가장 큰 변화는 내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사내 정식 중 일부가 개편되었고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복지 항목이 확대되었다. 청소, 보안, 주차, 배송 등 외주 인력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었으며 그들과의 소통 창구가 마련되었다. 이 모든 과정은 조용히 진행되었지만 직원들은 그 흐름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회사 식당 한편에는 이름 모를 액자가 하나 걸렸다. 검은 백지 위에 은색 글씨로 적힌 문장이었다. 우리는 사람을 숫자로 보지 않는다. 이는 이후 회사의 공식 슬로건으로 채택되었고 외부에도 공개되었다. 고객들은 그 문장을 기억했고 투자자들은 기업의 정체성에 주목했다. 이미지 회복은 숫자로 환산되지 않았지만 브랜드 가치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였다. 김순자는 이 모든 상황을 TV도 인터넷도 보지 않은 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아들과 함께 아침을 먹고 골목을 산책했다. 그녀에게는 지금이 처음으로 편안한 시간이었다.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를 바랐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중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민우야,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끄덕였고 식사를 마친 뒤 그녀의 앞에 봉투 하나를 꺼냈다. 안에는 한 장의 서류가 들어있었다. 김순자 명의의 장학재단 설립 관련 이사회 승인서. 그녀는 서류를 읽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엄마 이름으로 이런 걸 왜? 민우는 웃으며 말했다. 엄마처럼 살아온 사람들을 도우려면 엄마 이름이어야 해요. 그날 이후 재단 설립 준비가 시작되었다. 대상은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 청소, 급식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자녀, 외국인 근로자의 아이들까지 포함되었다. 김순자는 다시는 청소 일을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조용했지만 그 영향은 조용하지 않았다. 이 모든 과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강민우의 결정은 단순히 결혼을 취소한 사건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던진 하나의 질문이었다.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과연 누군가의 땀과 침묵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있었는가? 그 질문에 많은 이들이 이제야 처음으로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영상이 퍼진 후 대중의 반응은 급속히 바뀌기 시작했다. 처음엔 강민우의 결혼 취소 결정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많았지만 리허설 당시의 영상이 공개되자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됐다. 윤하경의 태도는 상류층의 오만함과 무례함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확산됐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뉴스 댓글창은 비난으로 가득 찼다. 대성건설은 별도의 해명을 내놓지 않았고 유화장도 공식적인 대응을 미뤘다. 침묵은 곧 인정으로 받아들여졌고 윤하경은 사실상 모든 사회 활동에서 자취를 감췄다. 그 사이 강민우의 회사는 느리지만 단단하게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실적이 빠르게 반등한 것은 아니었지만 회사의 가치와 철학에 대한 외부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소비자들은 강민우가 내세운 사람 중심 경영에 신뢰를 보였고 일부 투자자들은 재투자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외신에서도 그의 사례를 조명했다. 가족과의 가치 충돌에서 회사의 방향을 선택한 한국의 젊은 CEO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기사들은 전 세계적으로 공유됐다.
국내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는 강민우 대표의 판단 옳았는가? 라는 주제로 실시간 토론방이 열렸고 수많은 댓글과 참여자가 몰렸다. 과거 그의 행동을 비판하던 사람들 중 일부는 의견을 바꾸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너무 감정적인 결론만 봤던 것 같다. 영상 보니까 그건 결혼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글들이 점차 많아지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존중과 배려에 대한 화두가 다시 떠올랐다. 그 여파는 예상보다 넓고 깊게 퍼졌다. 각종 기업에서는 사내 교육 자료에 무의식적 차별과 직장 내 존중 문화를 주제로 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시작했고, 일부 대학에서는 사례 분석 수업으로 강민우의 결정을 다루었다. 특히 청년층 사이에서는 그에 대한 존경과 공감이 높았다. 우리는 늘 결과만 따졌는데 이제는 과정도 중요하게 여겨야 하지 않겠냐는 식의 담론이 확산됐다. 한편 김순자는 여전히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동네 주민들은 그녀를 알아보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예전처럼 시장에 나가고 마을 회관에서 봉사활동을 이어갔다. 그녀의 존재가 더 이상 숨겨진 그림자가 아니라 당당히 드러난 한 사람의 인생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 많아졌다. 하지만 그녀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조용했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으려 했다. 내 이야긴 별거 없어요. 그녀는 항상 그렇게 말했고 사람들은 그 말의 진심을 알게 되었다. 하루는 지역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강민우가 아닌 김순자를 단독으로 조명하려는 기획이었다. 제작진은 그녀가 한국 사회의 어머니상을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그의 선택을 이해하게 한 배경이 궁금하다고 했다. 김순자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며칠 후 조용히 제작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 내가 했던 일들을 미화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그렇게 살아왔을 뿐이에요. 인터뷰는 그렇게 진행되었고 방송이 나간 후 수많은 시청자들이 감동을 받았다. 방송 이후 지역 복지센터에는 어머니를 닮고 싶다는 편지가 수십 통씩 도착했고 이름 모른 후원금도 이어졌다. 그즈음 순자재단의 첫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다. 장소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참석자들의 눈빛은 누구보다 진지했다. 수혜 대상자들은 대부분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이었고 부모 중에는 건설 현장 노동자, 급식실 조리원, 청소 노동자,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었다. 김순자는 수상자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었고 준비된 장학증서에는 모두 손글씨로 된 응원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세상은 너를 모르지만 너는 세상을 바꿀 수 있어. 그날 수여식 이후 SNS에는 한 장의 사진이 빠르게 퍼졌다. 김순자가 한 학생과 손을 맞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 사진은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울림을 주었고 댓글에는 우리 어머니 같다. 저분이 진짜 어른이다. 같은 말들이 가득했다. 언론도 다시 한번 그녀를 조명했다. 말없이 삶을 지켜낸 여성, 한국을 바꾸다. 과장된 제목이라는 반응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강민우는 어느 인터뷰도 직접 수락하지 않았다. 다만 재단 수여식이 끝난 다음 날 사내 메일을 통해 직원들에게 짧은 글을 보냈다. 우리는 누군가의 희생 위에서 존재합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 문장은 회사 내부 벽면에 새겨졌고 이후 신규 직원 교육 과정의 첫 번째 슬라이드가 되었다. 그리고 그해 겨울 김순자는 자신이 평생 살았던 작은 골목길을 마지막으로 걸었다. 강민우가 그녀를 위해 마련한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 날이었다. 낡은 전세방에서 넓은 주택으로 옮기는 것이었지만 그녀는 아쉬운 기색이 역력했다. 여기서 많은 걸 배웠거든.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마지막으로 이웃들에게 떡을 돌렸다. 사람들은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새로운 집에 도착한 날 밤 민우는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 지금은 좀 편해요? 김순자는 조용히 대답했다. 응, 근데 민우야, 엄마는 그날 이후로 마음이 더 편해졌어.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그간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알게 됐다. 세상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지만 어떤 결정은 세상을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든다는 것을. 자신이 그 길을 걸었다는 사실이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또 다른 용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담담하게 또 하루를 살아갔다.
강민우는 매일 새벽 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났다. 예전엔 혼자 새벽을 맞이하며 도망치듯 일에 몰두하던 날들이었지만 이제는 조용한 주방에서 김순자와 나란히 마주 앉아 따뜻한 국을 나눴다. 그는 회사 일 외에는 외부 일정도 줄였고 주말이면 어머니와 함께 동네 작은 공원이나 도서관을 찾았다. 화려했던 중심부의 삶에서 한 걸음 물러나자 오히려 그는 진짜 자신을 마주할 수 있었다. 순자재단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장학금 외에도 생활지원, 의료비 보조, 취업 연계 프로그램까지 영역을 넓혀갔다. 어떤 날은 어머니가 직접 지원자들과 면담을 했고 어떤 날은 민우가 담당자를 대신해 봉사활동을 나갔다. 일에 크고 작음을 따지지 않았고 보려주기식 기획도 없었다. 작아도 꾸준하게 라는 원칙 하나로 시작한 일이 어느새 지역사회에 깊이 스며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중년 남성이 재단을 찾아왔다. 그는 목공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 일을 그만둔 후 아내와 함께 폐지를 주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의 아들은 성적이 우수했지만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대학 진학을 포기하려던 참이었다. 김순자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은 뒤 별다른 말 없이 장학심의 서류를 꺼내 들려주었다. 다음 날 오전 그 아들은 순자재단의 장학생으로 선정되었다. 민우는 이 소식을 들으며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어릴 적 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세상은 널 모를 수도 있어. 그래도 너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 되면 돼. 한편 윤하경은 여전히 침묵 속에 살고 있었다. 그녀는 외출을 삼갔고 지인과의 연락도 최소화했다. 그녀를 둘러싼 화려한 조명이 사라지자 남은 건 고요한 뿐이었다. 한때 그녀가 쌓아온 모든 이미지는 무너졌고 그 틈에 감춰졌던 허상들이 드러났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과거의 사진들조차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서야 이해하게 되었다. 자신이 평생 쫓아온 것이 진짜였는지 아니면 남이 보는 나만을 위해 존재했던 것인지. 시간이 흘렀다. 어느 봄날 강민우는 한 대학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다. 가치 있는 선택과 책임이라는 주제였다. 처음엔 고사했지만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너 이야기 누군가에겐 큰 위로일지도 몰라. 그 말에 그는 마침내 수락했다. 강연 날 강당은 조용했고 학생들은 진지하게 그의 말을 들었다. 그는 과장도 미화도 없이 그날 있었던 일과 그 이후의 선택들을 담담하게 말했다.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대표님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민우는 미소를 지었다. 행복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괜찮은 하루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게 저한텐 충분해요. 강연이 끝난 후 몇몇 학생들은 그를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중 한 학생은 자원봉사를 하며 어머니를 돕는다고 했다. 또 다른 학생은 재단에 후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아무 약속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내가 물려줄 수 있는 건 회사도 돈도 아니야. 삶의 태도 하나면 충분해. 그날 밤 김순자는 식탁에 앉아 있었다. 민우가 돌아오자 그녀는 따뜻한 차를 내주며 물었다. 학생들은 어땠어?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엄마 말이 맞았어요. 이야기를 나눈다는 건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 말이라는 건 원래 그런 거야. 그리고 며칠 뒤 재단 창립 1주년을 맞아 소규모 행사가 열렸다. 참석자는 많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졌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삶을 이어온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김순자의 손을 잡고 강민우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다. 당신들 덕분에 오늘이 있었습니다. 그날 행사 말미 민우는 마지막 인사말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재단은 어머니의 이름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어떤 이름도 어떤 직업도 사람의 가치를 정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할 때 그 사람이 빛나는 거니까요. 행사가 끝난 뒤 저녁 무렵 두 사람은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다. 평소처럼 조용한 골목, 익숙한 가게 간판들, 오가는 이웃들의 인사. 김순자는 조용히 말했다. 민우야, 너 많이 달라졌네.
민우는 잠시 멈췄다가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 닮았나 봐요. 그날 밤 민우는 혼자 책상 앞에 앉아 편지를 썼다. 수신이는 정해지지 않은 이름 없는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 당신이 누구든 어떤 삶을 살았든 세상에 환영받지 못하는 순간이 있더라도 당신의 존재는 그 자체로 소중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스스로를 작게 여기지 말아주세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서 있고 누군가의 눈물로 지탱된 시간 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당신의 삶도 존중받을 차례입니다. 그리고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은 조용히 내려앉았고 저 멀리 창문 틈 사이로 은은한 불빛 하나가 반짝였다. 아주 오래전 어머니가 혼자 일하던 밤을 닮은 빛이었다. 그는 그 빛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지만 누군가를 존중하며 살아갈 수는 있다. 그 한 가지가 결국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된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결혼식의 파탄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 존중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이들의 삶, 그리고 그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마음으로 존중하는 태도가 세상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김순자 씨처럼 말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분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행동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아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느낀 점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두의 하루가 따뜻하길 바랍니다.